자, 도형의 이동에서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 파트입니다. 원의 방정식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방정식 정의부터 한번 보면 되는데, 우리 원이라는 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건, 아이고야, 원이 안 그려지냐? 알고 계신가요? 나름 잘 그렸는데. 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방정식이니까 어디 위에 올려놓을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좌표 평면에서 원의 중심을 어디로 잡냐면 당연히 원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잡고, 이게 이제 우리 자체 방정식 구하던 거 기억나세요? 자체 방정식 구하는 것처럼 요 점 P를 갖다가 x, y라고 놓고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에서 요 거리를 우리가 r 이렇게 만들면, 원점의 좌표는 0,0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길이 OP의 길이가 r이 되게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길이에 구하면 루트가 씌워지니까 거기다가 위에다 제곱을 붙이면 OP 길이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그래서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심이 이 정도로 이동을 했다 치면, 중심이 이 정도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좌표가 지우개 A, B 이렇게 이동을 했다 치면 얘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사용을 해요. 평행 이동을 사용하니까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 보고, 그래서 이 원이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옮겨진 애들의 방정식은, 이렇게 옮겨진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X-A제곱,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B의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변에 그대로 R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원의 방정식의 평행 이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X-A제곱 플러스 Y-B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된 형태를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원의 중심이 당연히 어디가 되는 거냐면 평행 이동한 만큼이 중심이 돼서 A, B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R,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일단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미지수가 A랑 B랑 R, 이 세 친구가 미지수가 돼서 우리가 거꾸로 찾아야 때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보통 원의 방정식을 하나로 결정하려면 세 가지 정보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주어져서 방정식 푸는 방법 우리 뒤에서 또 접하게 될 거고요. 좌표축에 접하는 원,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뒤쪽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풀어보기로 하죠. 자, 유형 1번 볼게요. 유형 1번의 첫 번째 문제 보면 두 점을 이은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중심이래. 그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랑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주면 그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2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3분의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교차로 곱해주면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 1 곱하기 7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의 좌표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죠? 중심의 좌표는 그러면은 계산하면 얼마?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3이니까 1,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점 어디를 지난다고 나왔냐면 A를 지난대. 잘 봐.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요 A를 지난다 라고 나왔으면 이 중심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그대로 뭐가 되면 돼요? 반지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4 제곱하면 2, 1 빼기 마이너스 2 제곱하면 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
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중심좌표 찾았고요. 마이너스 2,1 반지름 루트 13 찾은 거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은 x에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에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루트 13의 제곱하니까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한 만큼을 빼주는 건 우리가 모든 식에서 다 동일했었잖아. 이차함수에서도 그랬고 앞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그랬고, 그죠? 평행이동하는 만큼을 x에서 빼주고 y에서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곱 붙이고 우변에는 반지름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은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 2번 원의 방정식은 이제 처음이니까 원 어쩌고 저쩌고랑 중심이 같고 라고 나왔어. 얘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중심의 좌표 2,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원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된 원과 반지름이 같대요. 근데 얘네들은 반지름 r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이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중심이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 이꼴 반지름 5니까 25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원이 된 거야. 이해되나요? 얘네들이 근데 어디를 지난다고 하냐면 7, k를 지난대요. 이 숫자 놓고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7 넣었더니 25니까 25 이렇게 지워지네. 그럼 k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나오면 계산은 쉽게 끝나겠네요. 이해되나요? 원의 방정식을 기본적으로 구하는 모양도 이해되시나요?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인데 거기서 평행이동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 갈까요? 자, 두 번째 유형 대표 문제 6번 볼게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y축 위에 중심이 있는 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요런 모양이 y축 위에 있는 원일 거야. 그죠? y축 위에 있으면 어디 축 평행이동은 없다는 거야? x축 평행이동 없다는 거야.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림을 헷갈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직접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x축 평행이동은 없다는 거니까 식이 우리가 예를 들어 만들어주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 y축 평행이동만 있을 거고 반지름 제곱 뭐 이런 형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된 원인데 2점 0,5랑 3,2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숫자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미지수를 찾아주는 거야. 0,5도 대입할 거고요. 3,2도 대입할 거고 첫 번째 0,5 대입하면 5-b의 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3,2 대입하면 9 더하기 2-b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둘 다 r제곱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좌변끼리 같다고 놓고 우리 문제 풀어갑시다. 그러면은 9 플러스 이거 전개하면 4-4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5-b제곱 전개하면 25-10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b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10b 좌변으로 오면 6b가 될 거고요. 13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b는 2 이렇게 나오나 봐요. b가 2면 r제곱은 9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결국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서 연립방정식 통해서 b랑 r의 값 찾아주는 거고요. 점을 지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지?
자, 문제 봅시다. 기억 보니까 이렇게 된 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점 마이너스 1,4를 지난대요. 그럼 마이너스 1과 4를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는지 봐야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그 다음에 y에 4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5 이꼴 9 안 나오네요. 그지? 기억은 틀린다. 중심의 좌표는 0,2다. x축 평이동 없으니까 0, y축 이만큼 평이동이 있으니까 2. 니은은 맞는다. 넓이는 반지름이 r제곱이 9예요. 그죠?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이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넓이는 9파이 나오겠죠. 그럼 디귿도 틀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돼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찾는 거는 뭐 원의 방정식만 정해지면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원의 방정식 구할 때 y축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x축 평이동이 없다는 걸 놓고 문제를 미지수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y축 평이동만 있었을 테니까 방정식을 저렇게 잡고 문제 풀어 나간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자, 유형 3번 문제 봅시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대요. 이런 것도 생각외로 쉬운 문제.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쪽 끝이래. 그러면은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A, B의 중점 어떻게 돼요? A 중점 구하면 5 더하기 마이너스 4 나누기 2니까 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면 2니까 반 나누면 1 나오겠죠? 그럼 원의 중심이 2,1이 됐다는 거야. 그럼 방정식에서 여기는 바로 만들어진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이제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반지름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은 요 길이도 원의 얘네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어이구 씨 이렇게 그려지네. 여기가 지름이니까 AM 길이도 지름이 될 거고 MB 길이도 지름이 될 거야. 아무거나 구하기 쉬운 거 구하면 되죠. 그럼 2,1이랑 5,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구할게. 그럼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 빼기 2의 제곱 9, 1 빼기 여기 제곱 9. 이렇게 하면 반지름이 루트 18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1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우변이 항상 반지름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이런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14번 갈게요. 자, 14번 보면 이번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주십시오. 점 3개를 지나는 애들은요,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에 대입을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면 우리 좀 전에 x-a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네들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줘요. 이 말은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형태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너네 2차 함수 배울 때도 일반형, 표준형 이렇게 해서 배웠나요 혹시? 아닌가요? 2차 방정식이 우리가 쭉 전개된 식이 있으면 꼭 완전제곱식으로 묶어놓으면 꼭지점 좌표를 알 수가 있었지. 맞나요? 그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표준형 이렇게 보통 불러줘요. 그리고 완전제곱식이 아닌 쭉 전개된 형태는 여기는 x랑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y 플러스 c 이꼴 0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 싹 다 전개해서 좌변에 몰아놓는 꼴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친구를 일반형이라고 불러줘요. 예, 이 말은 중요한 거 아니야. 요새는 뭐 그렇게 자주 쓰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두 번째처럼 표현된 애들도 이렇게 나와도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꼴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야 뭘 알 수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y 마이너스 1 이꼴 0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우리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4가 생겼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기 4를 해주고요. y제곱이랑 마이너스 8y를 가지고 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요. 그럼 y 마이너스 4의 제곱 됐으니까 우변에 16 더해주고 요 나머지 상수항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 식은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꼴 이거 다 더하면 얼마? 2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되고 2,4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1 이렇게 되는 모양의 원이다 라고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위쪽에 있는 쭉 전개된 식에서 항상 이렇게 아래쪽에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위에 거를 그래서 보통 일반형, 아래 거를 표준형 이렇게 불러줘요. 이 말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요 3개의 점을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보통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밑에 위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이런 모양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3개의 점을 알려줬을 때에만 이 밑에 있는 일반형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왜 그러냐면 위쪽에 있는 애들한테 3점의 좌표를 다 대입하면은 A제곱, B제곱, R제곱 막 이렇게 2차식이 엄청나게 생겨. 다 A도 2차식, B에도 2차식, R도 2차식 이렇게 생기니까 연립방정식을 하기가 힘들어요. 귀찮아.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은 숫자 A, B, X, Y에 대한 숫자에 대입하면 A, B, C에 대한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세 미지수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기가 조금 더 편하니까 세 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밑에 있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자, 지금도 A라는 점 좌표 넣어서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 3,0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3,0 대입하면 3 더하기 3A 그 다음에 B는 없어졌고요.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2 대입하면 3 더하기가 아니라 9 더하기가 되겠구나. 또 계산 틀릴 뻔. 그 다음 마이너스 3,2 대입하면 9 더하기 4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이런 식 두 번째 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4 대입하면 1 더하기 16 더하기 A 더하기 4B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되는 세 개의 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매우 귀찮죠. 문제를 풀기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이 원래 풀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식에서 그나마 조금 쉬운 C 이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란 식이 나오니까 얘를 2번 식과 3번 식에 각각 대입해서 A, B 값 찾아주면 되는 거. 할까요? 귀찮은데 한 번은 합시다. 자, 실제로 대입할게. C 대신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9를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의 C에다가 대입하면서 선생님은 바로 계산해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플러스 4는 0 이렇게 두 번째 식에다 대입했고요. 세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 그 다음에 17 빼기 9니까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두 번째 식에 2를 나눠줄게.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네요. 이 두 식 빼주면 마이너스 5A는 0 그럼 A 값은 0 나왔고 A에 0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A가 0 B가 2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9를 활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X는 바꿀 거 없으니까 그대로 X제곱 Y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우변에 1 더해질 거고 마이너스 9 이항하면은 우변은 1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걔네들의 넓이를 구하래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넓이는 10파이 이렇게 완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유형 5번 갖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형태니까. 자, 유형 5번 봅시다.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래요. 원을 나타낸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이렇게 완전제곱식 형태, x의 완전제곱, y의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면 우변이 r제곱 이렇게 형태가 돼야 원이 되는데, 당연히 이 r제곱이 0보다 커야 실제로 원이 된다는 거야. r제곱이 0이 돼도 원이 아니라 점이 되겠죠. 만약에 r제곱인데 저 자리가 음수가 나왔다면 r이 허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원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 놨을 때 우변 r제곱이 차지하는 요 자리가 0보다 커야 실제로 존재하는 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원을 나타낸다 또는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된다는 건 우변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또 묶어 놓을 거야. 그러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x가 있으니까 얘네를 묶어주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우변에도 a 플러스 1의 제곱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ay니까 y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추가될 거고 우변에도 a제곱 추가.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한테 만들어진 우변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개해서 다 풀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네. 얘네들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런 2차 부등식 풀자는 거죠. 해가 마이너스 1과 3 나오나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갖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요 범위에 있을 때 우리 우변인 r제곱의 값이 0보다 크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제 여기까지 문제 쭉 풀어봅시다. 원의 방정식이 조금 익숙해지면 요 뒤에 있는 이제 활용 문제 좀 이따 더 풀어 나갈 거예요.